그런 와중에 지금 내란 사태 전모가 드러나고 있고 지금 보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사전 문의한 사실이 확인돼서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오늘 네. 뭐 영장 심사에 출석을 포기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구속이 될 것 같아요. 민간인인 예비역 장성에 관여했다는 점 이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그렇죠. 그럼 민간인이 이 비상계엄의 핵심입니까?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의원님? 글쎄요, 문상호, 노상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문상호는 현역 정보사령관이고 그렇습니다. 노상원은 예비역 장군인데 한 7, 8년 전에 2018년도에 옷을 벗었더라고요. 예, 그때 이미 정보사령관 777 사령관 또 경호처 차장까지 지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원이 김용년의 비선 실세로 이 내란에 대한 것을 많이 기획하지 않았나 싶어요. 김용년하고 관계는 아주 긴밀한 것 같습니다. 네. 김용년이가 완스타 장군 완스타 때 네. 육군총장 비서실장을 한 것 같고 그때 박흥렬 장군으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 이제 김용년 바로 밑에 정책과장으로 비서실 안에 보면 정책과가 있는데 과장을 노상원이가 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박흥렬 참모총장이 경호실장으로 갔잖아요. 맞아요. 경호처장으로 갔으니까 그 밑에 다시 자기가 총장 때 비서실에 있던 노상원 정책과장을 경호처 차장으로 데리고 간 상태인 걸로 보이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 김용년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관계죠. 네. 그러면서 김용년이가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서 실세가 되니까 아하. 거기에 딱 붙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사가 비밀 조직이라서 그동안 쿠데타를 하면은 정보사는 제외됐어요. 왜요? 정보사 조직을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정보병과 외에는 정보사. 그러니까 이게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비밀 곳이군요. 조직이라서 비밀 조직. 예. 제가 뭐 사성 장군을까지 갔어도 정보사의 편제라든가 정보사가 대략적인 걸 알지 구체적인 걸 몰라요. 뭐 HID가 몇 개 그래요? 부대가 있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성 장군인데도 불행 요원을 어떻게 하는지 네. 뭐 또는 뭐 거기 또 777 사령부는 예. 신호 정보를 잡잖아요. 네. 대충 알지 잘 몰라요. 김용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년도 보병 작전이다 보니까 예. 정보사를 잘 모르는데 그 여기 노상원하고 친하니까 맨날 노상원한테 많이 들었고 또 노상원이가 조언을 해서 정보사를 잘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해서 거기 정보사에 있는 비밀 요원들 예. 공작하는 요원도 있고 또 HID와 같이 적진에 들어서 북파공작원 북파공작원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도 이런 조직들을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저 국가 그야말로 자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중요한 조직인데 네, 네, 이거를 내란에 군사 반란, 뭐 계엄 내란에 네, 썼다. 네.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정보사가 예전에 보면 12.12라든가 네. 5.18 뭐 군사 쿠데타든 12.12 쿠데타든 이런데 정보사는 나타나질 않아요. 대부분 수방사, 뭐 특전사 맞아요. 이번에 했던 예. 방첩사 또는 전방 군단 뭐 이런 것 예비사단들 네. 이런 데가 나오는데 이번엔 정보사가 많이 핵심 역할을 한 걸로 보여지고 있죠. 그게 뭐 네. 특이할 점인데 국민 네.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까지 했었냐? 어떻게 네. 정보사까지 활용해서 내란 모의를 하고 실행했었냐? 이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 네.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 또 예비역 조직과 또 연계된 것 사조직을 한 걸로도 제보가 많이 사조직.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보고 수사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 사실 네. 군을 떠난 지 또 정보사를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네, 이 무슨 힘이 있다고 막 현역 장교들한테 장성한테 전화해서 뭐 어떻게 하라 아니 네. 만나서 뭘 하라 이렇게 했다는 게 전 잘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완전 비선 실세라고 보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실세로서 최측근에서 힘을 발휘해서 네. 이것만이 아니라 인사권에도 많이 개입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정보사의 핵심 4인방이 나오잖아요. 거기 정보사령관이 있고 네.
대령 2명이 있어요. 대령 2명인데 인간 정보를 다루는 대명이죠. 네. 인간 정보를 하면 북하고 사람이 적의 비밀을 획득해오고 적을 알아내는 걸 인간 네. 정보를 하지 않습니까? 어허. 거기가 그 인간 정보를 하시는 분들은 네. 최고 계급이 완스타예요. 거기 여단. 완스타. 여단장이 되는 게 최고 꿈이죠. 네. 최고 계급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노상원이가 거기 있는 대령 2명한테 내년 다음에는 너가 하고 그 다음엔 너가 시켜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진급을 미끼로 이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예. 이번에 점조직처럼 정보사의 HID나 공작하는 요원들을 소집을 하고 일부 조직을 만들어서 이번에 활용을 했다. 또 정보사령관도 마찬가지죠. 정보사령관은 사실 벌써 보직 해임이 돼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인가요? 네. 그 블랙리스트가 불행 요원들 중국에서 활동하는 불행 요원들의 리스트가 북한에 넘어갔다. 그래서 큰 보안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보사의 뭐 군무원이 네. 노출을 시켜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국에 있던 불행 요원 활동하던 요원들이 다 철수하고 그 정보망이 다 무너졌잖아요. 몇십 네. 년 동안 구축한 정보망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정보사령관은 바로 책임을 지고 보직해임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 보직해임도 안 시켰고 네. 이번 가을 인사에 한 몇 주 전에 가을 인사가 났는데 예. 인사에도 유임이 된 겁니다. 원래는 다른 요원이 그 정보사령관으로 가는 걸로 거의 내락이 되고 저녁에 회식까지 한송 회식까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임된다고 바뀌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번에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에 깊게 관여를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 네. 김용년 장관 입장에서 그대로 유임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중심에 노상원 예비역 장군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인사권까지 김용년을 등에 업고 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보여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민간인이 된 그러니까 예비역 이 장교나 장성이 이렇게까지 개입을 해서 군 인사나 아니면 이런 엄청난 계엄에까지 개입한 이런 사례는 없었죠? 그럼요. 이런 없었던 것 사례가 같은데요? 예비역이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특정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계엄을 해야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 노상원이가 그런 인적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활용하기 위해서 노상원 말을 절대적으로 들어주고 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추측을 해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경찰이 네. 이렇게 두 사람 네, 이 전현직 정보사령관이 만나서 계엄을 모의한 또 다른 이제 두 장교도 와서 네. 패스트푸드 롯데리아라고 다 나왔죠. 네, CCTV 영상을 확보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화면 보여드렸듯이 롯데리아를 취재해서 조선일보는 기사도 썼더라고요. 네. 계엄버거 안 내놓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뭐 제목으로 뽑아서 막 계엄버거, 네, 탄핵버거 이런 거 탄핵버거. 만들면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네, 그거 안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뭐 곤혹스럽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롯데리아에서 모여서 내란 모의를 했다. 계엄 모의를 했다. 이렇게 공교연히 만나서 이제 논의했다는 게 기획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네. 있겠네요. 저도 요 롯데리아에서 4명이 모였다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직접 제보를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았는데 네. 그래서 어저께 SBS하고 가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이 그때 노상원하고 문상호하고 거기 정대령, 김대령 4명이 모여서 이때 이미 계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계엄을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준비된 거 해라. 네. 그리고 성관이에 제일 먼저 갈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그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롯데리아가 사실 여기가 저기 상록수역인가요? 안산에, 예. 안산에 있는 역 바로 옆에 있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거기가 이제 정보사하고 부대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네. 거기가 좀 중앙적 아, 거리상 중간 좀 지점인가요? 중간 지점 정도 되고 사람의 눈을 피하기가 쉽잖아요. 네. 그리고 일단 롯데리아 이런 데서 공개된 자리에서 하면은 의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밀실이 아니라 공개된 장면. 네, 그런 면도 있고 또
군인들은 좀 가난해요. 그래서 롯데리아 이런 데를 좋아해요. 저도 그런가요? 롯데리아를 잘 가는데 잘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그 스타벅스나 이런 데서 커피 한 잔 아. 값이면은 거기서 햄버거 세트와 커피를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랬어. 그래서 자주 가는데 롯데리아가 그 바로 역에서 한 1, 2분 거리 가깝더라고요. 제가 지도에 찾아보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미 12월 1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 네. 그랬고 그 전에 걸 좀 추적을 해보니까 이미 포섭 작전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상원이가 이 대령 두 명들한테 진급을 미끼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뭐 김대령이 하고 그 다음에 네, 네. 이제 정대령이 거기 부대장 하면 되겠다. 인간 정보를 다루는 부대. 그러니까 쏠깃하잖아요. 네. 그래 그리고 그런 거 이제 성공하면.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켜요.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은 예. 노상원이가 그 부정선거 유튜브 극우 유튜브 거를 이렇게 보내주면서 이거 교육용으로 써야 되니까 좀 요약해서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 이 대령들은 그 자기의 진급의 목줄을 쥐고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그런 걸 부정선거 유튜브 보면서 요약도 해준 것 같아요. 그런 거 자꾸 보다 보면 그렇죠, 세뇌되고 그 내용을. 가스라이팅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날 모였을 때는 그 선관위 서버를 다 갖고 오면은 부정선거 전말이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실행은 정확히 그 못했지만은 이 인원들이 네. 그렇게 사전에 가스라이팅까지 하면서 진급을 미끼로 포섭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죠. 그렇네요. 그 네. 모의한 정황 어떤 얘기 오고 왔는지 하나하나 밝혀주고 네. 있는데 네, 그럼 사실 이 문상호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네. 사실 거짓 진술한 게 지금 다 드러나고 많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거짓말했던 게. 처음에 박선원 의원이 네. 그 문상호 사령관한테 노상원 아느냐 네. 딱 하니까 모른다. 아하. 한 20년 전에 보고 뭐 안 봤다는 투로 얘기해서 뭔 소리냐 그 노상원이 대통령실 경호차장한 거 아느냐 하니까 안다. 그때 비슷한 시기에 너도 대통령실 근무하지 않았냐 걸렸네. 하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더라고요. 네. 저는 사실 그때 노상원하고 이런 실체를 알았는데 딱 개개인의 이름을 거론하기가 참 조심스러워서 예비역이 조직적으로 점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네. 그걸 빨리 추적을 해서 수사를 해라라고 처음에 요구를 했었죠. 네. 그래요. 그 이제 전모가 다 드러나고 있다. 네, 네. 거짓말한 것들 다 이제 뭐 수사 거쳐서 처벌을 다 받게 될 텐데 네.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중앙선관위 서버를 확보하라고 했다는 이런 모습을 보면 네. 극우 유튜버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 또 윤 대통령도 얘기했던 그 부분 네. 부정선거 의혹 이걸 계속해서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고 이거를 부정선거를 밝혀내서 뒤집으면 또 국회 의석수도 바뀌고 또 다수당도 바뀌고 이런 생각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부정선거 윤석열이가 계속 극우 유튜브 보면서 네. 부정선거가 됐다는 걸 신념화돼 있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걸 밝혀서 네. 뭐 밝히고 부정선거로 예를 들어서 22대 국회의원이 다 그러니까요. 됐으면은 예, 예. 전부 다 무효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뒤집으려고. 민주당은 완전히 해체되는 수준까지 갖고 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부정선거를 활용하려고 한 건지 네.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군 차원에서도 네.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선관위에 이 우리 요원들까지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군인들까지 갔다라는 건데